자, 여러분 교과서 175페이지에 보시면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2014년에 개봉한 강동원, 송혜교 주연의 영화죠. 거기에 강동원하고 송혜교가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부부로 나와요. 부부. 근데 1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은 아름이라는 아들이에요. 선천성 졸호증을 앓고 있죠. 졸호증이 뭐냐? 나이가 16살인데 얼굴이 80세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키우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를 연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본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대본을 다 외워가지고 배역을 맡은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영화의 대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시나리오. 여기 보세요. 시나리오의 뜻 나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쓴 대본. 뭐나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입니다. 영화는 뭐냐? 촬영한 필름을 연속적으로 영상하게 비추어 물건의 모습이나 움직임을 실제와 같이 재현하여 보여주는 예술 양식이다. 선생님, 그러면 연극 대본은 뭡니까? 연극의 대본. 연극 이렇게 무대가 있고 배우들이 실제로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연극의 대본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희곡. 따라해보세요. 희곡. 좋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의 특성이 있어요. 시나리오는 왜 써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영화나 드라마의 상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야.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뭘 기본 단위로 한다?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한다. 여러분들 장면이 영어로 뭐게요? 좋습니다. 씬입니다. 그래서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본 보잖아요. S 한 다음에 샵, 그 다음에 56. 이게 뭐냐? 씬 넘버 56이라는 것입니다. 56번째 장면 오늘 촬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을 따로따로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감독이 이어서 뭐합니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화 2시간짜리 영화 하잖아요. 그러면 총 몇 시간을 찍을까요? 7시간, 8시간짜리 영화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독이 자기 입맛에 맞게 다 편집해버리죠. 예를 들면 최민기라는 배우를 불러가지고 최민기가 총 2시간 촬영을 했어요. 2시간이면 엄청난 주연 배우급이잖아. 근데 나중에 딱 나오고 보니까 시사회에 민기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영화에 민기가 나온 장면이 통편집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감독의 묘미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고요. 촬영을 고려한 특수 영화가 사용된다. 특수 영화가 뭐냐? 줌인, 줌아웃 뭐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뭐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줌인. 예를 들면 민기, 슬픔에 젖어있는 민기의 모습, 카메라 어떻게 갑니까? 쭉 해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 다음에 점점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멀어진다. 쭉 멀어지는 모습 카메라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촬영하죠. 이 촬영 기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마다 실력이 다 다른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촬영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했죠? 시나리오의 뜻과 시나리오의 특성 했죠? 근데 여러분들 희곡은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대, 연극 무대에서 시간 제약 몇 시간 있죠? 공간 제약 있죠? 인물 제약 있죠? 장면 제약 있죠? 예를 들면 2시간짜리 연극에서 있잖아. 장면이 100번밖에 와. 그러면 열고 닫고를 몇 번 해야 돼? 100번을 해야 돼. 그 다음에 6.25 전쟁 씬이야. 20만 명이 등장해. 연극에 20만 명 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제약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는 제약이 없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갈래인데요.
갈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시나리오 구성 요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해설. 시나리오의 첫머리에서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건우 해놓고 씬 넘버 1 건우 해가지고 민기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니까 승재 딱 해놓고 승재 아 배부른데 무슨 밥이야 그냥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건우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밥 먹고 영화 보러 가게 해. 이런 대화가 바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맨 처음에 시나리오의 시작에 때는 1995년 대학교 동창인 승재와 민기, 건우는 수업이 없는 어느 날 오후에 셋이 무료함을 달래지 못하고 대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배경 설명이 쭉 다 된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뭐다? 해설이다. 대사는 다 알죠. 방금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 대사고요. 지시문, 인물의 동작과 표정, 음향 효과, 카메라 위치 등을 지시하는 글이다. 예를 들면 민기가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기 전에 바로 열고 뭐라고 써져 있냐? 짜증을 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 연기, 짜증내는 표정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향 효과, 천둥 치는 소리가 나며 뭐 이런 음향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 카메라 서서히 멀어진다, 카메라 가까이 다가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장면 표시인데요. 장면의 위치나 그 장면의 극중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장면 번호 씬 넘버로 표시된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씬 넘버 1부터 씬 넘버 100까지 순서대로 찍는 것이 아니다. 씬 넘버 1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건우랑 민기가 샌프란시스코 다리 위에서 결투하는 장면이에요. 자, 씬 넘버 1을 찍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서. 씬 넘버 95에 샌프란시스코 다리 위에서 건우랑 민기가 화해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찍고 한국 돌아가고 2번부터 94번까지 찍은 다음에 95번 찍으려고 다시 샌프란시스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그러면 씬 넘버 1부터 찍어야 그나마 괜찮잖아. 근데 씬 넘버 95부터 찍게 생겼어. 왜냐면 1번 씬 넘버 1 결투한 장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민기가 다리가 아파. 그래서 야 씬 넘버 95부터 찍자.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한 장면인데 그날 강건우 배우와 최민기 배우는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씬 넘버 95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만났는데 실감나게 연기하기가 힘이 들겠죠. 웬만한 연기력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용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F샵 씬 넘버 장면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FI 페이드인 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진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깜깜해. 영화 시작할 때 깜깜해. 근데 점점 화면이 이렇게 밝아지면서 주인공이 뭔가 하는 장면 영화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페이드인입니다. 반대 FO 페이드 아웃이죠. 밝은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INS 인설트 삽입이라고 하죠.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끼워 넣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민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내용이 나와. 어떤 상상이 나오냐? 어저께 저녁 때 아 배고파 죽겠네. 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머릿속으로 치킨 피자를 맛있게 먹는 장면을 상상한단 말이야. 그 장면을 끼워 넣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인설트다. OL 오버랩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이다. 본 적 있죠? OL 오버랩. 그 다음에 CU 편의점이 아닙니다. 클로즈업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크게 확대해서 찍는 것이다. 이펙트 효과음 주로 화면 밖에서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 오 신이시여 막 하는데 막 천둥소리 막 콩콩콩 막 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이펙트다. NAR 나레이션이다.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형식의 대사다. 30년이 지나고 두 사람이 재회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NAR 줄여서. 그 다음에 몽타주 여러 장면을 적절히 떼어 붙여서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거 알아요? 그 있잖아.
스케치북에다가 있잖아. 잡지책에서 그림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몽타주다. 그게 몽타주야. 여러 장면을 적절히 붙어서 새로운 장면을 만드는 것, 사건의 진행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있잖아. 초등학교 때 둘의 사랑 이야기야. 근데 얘네들이 그래갖고 헤어졌어. 서로 이사를 가갖고.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갖고 내 사건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 중고등학교 지나가는 과정 빨리빨리 보여줘버리고 싶어. 이때 막 중고등학교 막 체육대회 하는 거, 달리기 하는 거, 공부하는 거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있잖아. 장면을 빨리빨리 하고 촥 넘겨버린단 말이야. 이게 바로 몽타주다. 그래갖고 성인이 돼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는 장면부터 다시 천천히 가는 거야. 자, 씬 넘버, 장면 번호, FI, 페이드 인, 어두워나면 밝아지는 거, F5, 페이드 아웃, 밝아나면 어두워지는 거, 인서트,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 끼워넣는 거 쭉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점 할 거예요. 희곡은요, 연극 무대의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과 공간 등장 인물 수의 제약이 있다. 연극 무대에서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해야 돼.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이고요. 드라마 대본입니다. 장면, 씬 넘버를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럼 희곡은 뭘 기본 단위로 합니까?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제1막 3장 하잖아요. 제2막 3장 하면 1막에 3개의 장면이 있고 2막에도 3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막은 권우의 어린 시절 해가지고 장면 3개, 2막은 권우의 성인 시절에서 장면 3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커튼이 한번 쳐졌다가 다시 열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나리오는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에 제약이 없다. 특히 선생님 말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촬영을 하면 마을 주민들 10만 명이 동원이 돼버린다. 촬영을 고려한 특수 용어가 사용된다. 특수 용어 뭐? 자, 감독이 카메라 감독한테 외칩니다. 탁! 하고 시작해요. 페이드 인 외칩니다. 페이드 인 외치면 카메라가 촬영 감독이 가까이 갑니다. 페이드 아웃! 뒤로 멀어집니다. 뭐 이렇게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촬영 감독이 이렇게 촬영을 하죠. 근데 촬영 감독이 베테랑이면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죠. 왜? 뭐에 써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대본에 다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시나리오가 희곡과 다른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시나리오는 막과 장이 기본 단위이다. 막과 장은 뭐의 기본 단위라고? 희곡의 기본 단위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맞죠? 등장 인물 수에 제한받지 않고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전제로 쓴 글이다. 촬영과 편집 등을 고려한 특수 용어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시나리오의 특징, 막과 장이 기본 단위라는 것은 희곡의 특징이다. 그럼 시나리오는 뭐가 기본 단위야? 여기 장면이 기본 단위다. 씬 넘버가 이게 기본 단위다. 장면 번호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